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신 댓글로 써주신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뮤엘님이 먼저 적어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리플이 이제 음모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FRB가 이제 어떤 곳이고 결국에 리플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이게 배후 세력에 FRB가 있지 않고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목표를. 물론 그 배후 세력 없이 달성했다라고 하면 더 사실 대단한 거고요. 리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시는 내용이 있으셔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음모론에 대하여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발전을 가장 먼저 예견한 사람들은 만화가라고 합니다. 실현되기 100에서 200년 전의 만화가들은 상상의 나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견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켓, 마천루 등 우주과학 영화를 보면 오래전에 영화에서 상상이라고 생각하였던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CTO가 1991년도 비트코인이 나오기 20년 전에 분산화 네트워크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그랬다고 이제 하시네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그 특허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30년 전 경제 잡지에 가상화폐에 관한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한번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 이 잡지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잡지예요. 이코노미스트 잡지고 이 잡지가 1988년도 1월 그 잡지인데 그 잡지 표지 모델로 이렇게 보시면 피닉스 2000 그리고 이 10 피닉스라고 써 있고요. 2018년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1988년도니까 30년 후에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이 피닉스라는 이 불사조 새가 밑에 각종 화폐들 뭐 엔화도 보이고요, 달러도 보이고 각종 화폐들이 불타고 있는 그 위에 이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Get ready for a world currency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뭐 제가 요약해 놓은 거 간단하게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단일 통화로 전 세계가 쓰일 것이다. 2018년도가 되면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 현재 뭐 단일 통화로 쓰고 있진 않지만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피닉스라는 게 비트코인을 뭐 상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게 미리 30년 전에 이런 게 이제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만화가들도 미리 이제 미래를 예상해서 이런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심슨 그 만화가 있고 또 일루미너티 뭐 카드도 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스차일드, 록펠러, 루스벨트, 램스필드 등이 다 로스차일드 일가입니다. 예, 저 록펠러가 로스차일드 일가인 건 몰랐는데 예, 이렇게 일가래요. 그리고 나라별로 이주하여 살면서 그 나라의 표기식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단순히 로스차일드 가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거대한 후손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루미너티 카드에 하나 더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작은 물고기가 이제 있고 그 작은 고기를 유로화가 먹고 또 유로화를 이 파운더가 먹고 그다음 파운더를 위아나가 먹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물고기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먹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나와 있는 그 불사조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그림들, 만화가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6,000명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6,000명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세력은 항상 생각보다 더 빼고 생각보다 더 올린다는 관점이 있다 보니 지금 시장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이 시점은 금융위기 당시 지수 1000,
지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700까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려야 하는 생각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코스피 차트를 이제 요즘에 이제 코스피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 뭐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지금 금융위기 당시 이때 당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로그를 적용시킨 차트입니다. 보시면 주봉인데 1000포인트가 여기에요. 1000포인트가 지금 제가 이 짚어드린 수평선으로 이 그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하늘색으로 짧게 그려진 이 보시면 여기가 1000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바닥이 890이었어요. 890. 이때 이제 1000포인트가 되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미네르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500포인트까지 빠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500포인트. 여기 거의 채널 바닥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맞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500이. 근데 일단은 500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때 890에서 반등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부분처럼 뭐 지금 시점이 지금 비트코인 시점이 1000 시점이라고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3000달러까지 그리고 뭐 2500달러 뭐 1800달러까지 예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시면 지금 3800달러 900달러에서 뭐 3000달러까지 빠진다. 아니면 뭐 2800 지금 그 코스피 차트로 얘기했을 때요. 뭐 1800 뭐 15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비트코인 차트가 싼 영역대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 그 차트를 그렸을 때 채널 하단부에 위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채널 하단부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채널 하단부까지 오지 않고 채널 중반에서 그냥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 거의 바닥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거를 매도해서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내가 이제 실력이 있어서 매도하고 밑에서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거나 그냥 추가적으로 내가 여윳돈에 한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유 있는 부분에 한해서 분할로 이제 매수해 가는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6000명님이 써주신 의견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유가 있는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이 부분은 세이브 시켜놓고 포지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왜냐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있는 기존 포지션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 빠졌을 때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3000달러라든가 아니면 2500달러라든가 이때 내가 추가적으로 그때 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손님이 이제 적어주신 내용인데요. 오늘 유시민 김어준 방송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민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 중 궁금한 게 생겨서요. 비트코인 채굴이 2100만 개로 완전히 끝나면 작업 증명이 안 되고 블록 생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시스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런지 그 말에 넘어갔어요. 예. 넘어갈 수 있죠. 예. 비트코인에 워낙 말을 잘하시니까 비트코인의 채굴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H채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채굴 관련돼서 채굴이 다 완료된 다음에 비트코인 그 노드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채굴이 완료가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상승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수수료만으로도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남 부동산 아파트를 예를 들었죠. 강남 부동산 아파트 지금 만약에 가격이 뭐 2억 3억 하는데 거기 상점 주인들한테 부동산 상가를 임대받아서 하고 있는 상가 주인들한테 월세 1000만원 내라고 하면 못 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손 들고 나갈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3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건만 체결시켜도 뭐 월세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높아진 강남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그 수수료만 받아도 자신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직원 월급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다 내고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 수수료가 수수료가 충분히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채굴에 의한 보상도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 시스템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00만 개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보면 지금 현재가 이제 12.5개예요. 지금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로 12.5개가 지금 채굴되고 있습니다. 10분당 12.5개가 채굴되고 있고 이때까지 채굴된 발행 누적액은 87.5개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중반부터는 4년 뒤인 2020년 중반부터는 6.25개가 이제 채굴이 됩니다. 예, 6.25개가 채굴되고, 그리고 또 4년 뒤인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3.125개 반씩 계속 채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이 지나면 1.5625개 이렇게 되는데, 계속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반반 이렇게 채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6단계가 넘어가면 98.4%가 채굴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채굴이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 부분이 되면 거의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성숙 단계에 이제 저는 다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개 미만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씩 채굴이 되는 거예요. 반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사토시 기준으로 소수점 8자리까지 해서 마지막 8째 자리에 1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33단계다. 그럼 33단계니까 4를 곱하면 432해서 132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132년, 앞에 이제 2단계 빼니까, 그래서 2140년에 채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2140년이면 지금 2018년도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일단 저는 사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전에 저는 이게 시스템이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POW에서 POS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채굴 방식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채굴이 완료가 되고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코어 진영에서 이거를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는 보상 체계를 바꾼다거나 뭐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제가 뭐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그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성장시켜 나가려고 이제 사람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엑스님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영상을 많이 그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을 보신 다음에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진지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질문을 써주셨어요. 사토시 추정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이체됐다는데 팩트체크와 그 의미를 해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웨일 얼러지라고 해서 이제 고래 경보 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보시면 대량 이동된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고래 지갑들에서 이제 이동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지갑이 10만 9천 개가 들어와서 이 고래가 이제 10만 9천 개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바이낸스 지갑이었죠. 바이낸스 지갑이었고, 바이낸스 지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분리가 돼서 나온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홀딩을 하고 있던 큰 고래 지갑에서 물량이 이동됐을 때 그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이동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지갑
주소가 거래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 지갑을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거래소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매도로 나온다라고 하기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사실 그런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래 지갑들이 이렇게 이동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고래 지갑들이 들어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갑들은 이거는 분실된 키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들어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2018년에 이제 들어온 건데, 2018년 말고도 이제 2013년, 14년도에 지갑에 이렇게 뭐 몇만 개가 담긴 상태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는 지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키를 분실한 게 아니냐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어떤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키가 분실된 게 아니라 실제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승장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데 지난 2만 달러에 저도 매도를 안 했는데 그 많은 물량을 굳이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지갑의 주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 내려와 있는 이 4,000달러도 안 되는 이 가격대에서 굳이 대량으로 매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고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페르티티님이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제목을 바꿨는데, 일단 그 장단기 금리차 제가 차트를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따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8분짜리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과 실제 어떻게 연동됐는지 영상을 올렸는데 좀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조회수가 낮아서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페르티티님이 써주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많은 분들이 1, 2년 정도 유예 시간을 두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붕괴 시점이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늦었을 때는 1년 6개월 정도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차가 역전이 된 다음부터는 빨랐을 때는 3개월에서도 바로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봤자 1년 6개월. 예, 그래서 이제 맥시멈까지 좀 여유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2년이면 주식시장이 이제 붕괴가 됐다. 어제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30%에서 80% 이상까지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사이클과 그 당시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지금은 언제 시장이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현재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무언가를 투자함에 있어 많이 부족한 시야임을 인지하시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앞으로 1, 2년 후 더 큰 후회와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공부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더 큰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으로 불신한다면 당신은 세력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저지른 일들을 인지하고 세력의 방향을 통찰해 고래 등을 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막 떨구려고 하는데도 안 떨구고 계속 채거머리처럼 이제 붙어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겠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세력이 만드는 불합리한 세상이 싫다면 자신의 의식을 깨우치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세요. 세력이 깨우친 일반인들을 눈치 보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나만 혼자 잘 산다는, 우리 가족만 잘 산다는 이런 마인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서 더 쉽게 많이 부서질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주셨고, 제가 영상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 뭐 로저보가 이제 계속 비트코인 옛날에 사놓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전도사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전도사가 돼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로저버가 비트코인 처음 샀을 때는 자기가 라디오 광고까지 했대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뭐 제가 사비를 털어서 라디오 광고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나만 알고 나만 혼자 부자 될,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고, 물론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들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제 아끼는 후배한테 이렇게 사라고 해도 진짜 말 안 듣고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포기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보니까 기회는 그래도 전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귀를 막고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도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와사비님이 재미난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로 봐달래요. 예. 황당한 얘기지만 재미있는 인터넷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라는 자가 2013년 8월에 쓴 글에서 자기는 2025년에 왔다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세와 세상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레딧이라는 미국 사이트에서요. 예, 그래서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써주셨고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처음에 이제 2년마다 10배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1년마다 10배씩 상승을 했고 제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1년마다 10배씩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2년마다 10배씩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미래에서 왔으니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2년 후 2015년에 1000불, 한 년 후 2017년에는 10,000불이라고 언급했는데 더 갔죠. 더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0만 불, 2021년에는 100만 불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가치를 달러로 표시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달러 포함 모든 중앙정부화폐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이거 보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피닉스 불사조가 그 각종 화폐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러, 엔화, 뭐 유로화 등등 화폐를 이제 밟고 서 있는 그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불탄다는 게 결국에 가치가 소멸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달러 가치는 95% 소멸했습니다. 소멸했고 이 부분은 다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소멸한 부분은 가치가 소멸했고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인해서 소멸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소멸했든 어찌됐든 그 가치는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을 평가할 때 달러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달러나 원화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달러나 원화가 분모에 있는 거예요. 항상 평가할 때. 그러면 그 분모에 있는 달러나 원화가 0으로 급격히 간다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말이 저는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두 가지의 부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땅과 암호화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금하고 은도 일정 부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재미난 얘기를 써주셨고 이거 제가 레딧 가서 봤어요. 보니까 좀 웃긴 얘기도 있었는데 뭐였냐면 일단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냥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쭉 써보면 이제 아식 마이너 그러니까 그 우지한 비트메인이겠죠. 거기에 이제 5만 비트코인 갖고 있고 IMF가 7만 비트코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1만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북한 정부가 18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대요. 이거 보고 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글이 있고 일단 좀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좀 만화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이 와사비님이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와사비님 이제 아이디가 와사비인데 보니까 여기 이제 레딧 가서 보니까 여기 와사비 월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와사비님이 이제 개발자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와사비 월렛을 개발을 하시는 분인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딱 있더라고요. 이게 와사비 월렛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잠깐만요. 이렇게 됐고요. 지금 예, 지금 보리스트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배열하고 역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암호화폐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주식과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역배열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예, 맞습니다. 주식할 때 정배열이 될 때 매수했던 것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매수했던 것으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하고 지금 어떤 유튜버분은 뭐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 왜냐면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외환시장과 외환시장 차트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과는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주식의 그 PBR이라고 해서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산 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배당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 배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고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야, 이 가격에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배당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좀 달라지겠죠. 이런 암호화폐 차트랑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주식시장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역배열 상황에서 역배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가 작년 이제 연말에 정배열, 완전 정배열된 상태에서 완전 그 이동평균선이 활짝 펴졌을 때 그 상태를 보신다고 하면 그때가 완전한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이었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역배열된 상태에서 비트코인 차트가 펼쳐져 있는, 이동평균선이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은 반대로 보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대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리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종목, 코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들 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상장 폐지될 종목인데 역배열됐다고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망하겠죠.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개발도 안 하고 개발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코인을 역배열되고 활짝 펼쳐졌다고 해서 야, 이거 매수 타이밍 너무 싸졌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영원으로 가는 데다 물 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완전 역배열된 상태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보르스님이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Y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기엔 내림이 많이 세네요. 지금은 그 어떤 호재도 먹히지도 않고요. 2017년은 암호화폐 개발 및 초기 구매자, 적당한 크기 고래가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해먹은 것이고 이제 진짜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 같은데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다고 하지만 1년을 내리네요.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온 저도 보기 힘든데 단기 자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외에 단기 대출로 투자한 분들은 이제 만기도 돌아올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상승세로 돌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본전 오면 매도로 저항으로 작용되겠죠. 대형 세력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알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으로 투자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냐면 내가 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 투자하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단기 자금으로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미국 금리 인상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된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갈 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자금이 있는데 전세 돈이 2억이에요. 2억에서 어차피 2억 또 받을 거니까 2억 원어치 주식 사놓지, 아니 뭐 암호화폐 사놓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빠지면서 전세 자금이 2억이 안 나가고 1억 5천 아니면 1억에 내가 전세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니면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다든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전세 자금을 주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싼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그런 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도 써주셨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못 봤던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진짜 자유롭게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뭐 쉬운 내용을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진짜 친구한테 질문하듯이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